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어제 강의한 내용 중에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잘못 전달된 것을 수정하는 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태양, 주표, 양명주실, 태음주리 요거는 상한가들의 주장이지 내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와 같은 주장을 했는가? 대표적으로 가금의 상한 내소지의 권3에 보면 이와 같은 게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경의 그 어떠한 문구를 영향받아 가지고서 이와 같이 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금의 상한내소집에 위산압고로 양명주실, 비사수고로 태음주리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가금의 글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내경의 원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것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경에는 위산압이 아니라 위수납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엄격히 다른 거죠. 엄격히 이게 이제 내경의 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가금이 사자를 썼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위산압을 명대의 장경학 선생이 해석 그 주예에 보면은 여기에 사자를 썼어요. 위사수납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사수를 뭐라 그랬냐면은 비사운하. 저기는 수라 그랬는데 이분은 장경학 선생은 위사운하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위수납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나중에 가서 양명주실이니 태음주리니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앞에 부분은 뭐 그런 대로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실수한 거는 이 뒷글에 14번에 해당되는 양명지병 서모조열 대변난 복만 2,000원. 그러니까 이 위가실 대신 이렇게 증상으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조문의 어떤 특별한 증상을 첨부하는 거는 뭐 각자의 어떤 의견이니까 뭐 문제 삼을 건 없어요.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다만 제가 뭐를 잘못했냐면은 이것을 위가실로 이렇게 간략하게 한 문과로 이렇게 묶었는데 이게 일종의 부호 같은 말이죠. 명확한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이 양명주실에서 차가 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글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게 마치 이 말은 위가 실보다도 매우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지 이 위가 실을 썼을 때는 이와 같은 용어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양명주실보다는 위수납 내경이 위수납이라고 하는 표현이 옳다고 봐야 돼요. 이거를 제가 저도 깜빡했는데 오늘 회원 한 분이 양명주실을 내경에서 찾아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없더라. 이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나왔느냐라고 자문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그분이 저한테 댓글을 보는 순간 이거 잘못했다는 거 바로 알았어요. 저도. 깜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주의한 거죠. 그러니까 양명주실이라고 하는 용어는 위가실 전에 생긴 말이 아니라 한참 후에 생긴 말이에요. 이 위가실은 엄밀히 말하면 위수납을 누군가가 이와 같이 해놓은 말을 후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것을 또 양명주실이라고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제가 이것은 착각했던 거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뿐만 아니라 제가 쓴 글에 고증에 있어서 저도 틀리는 경우가 뭐 망망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미심쩍거나 의심되거나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저한테 지적해 주시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바로 수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만큼 그 글을 헛게 보지 않고 허투게 보지 않고 세밀히 봐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가는 길에 이 얘기 당궁에 나와 있는 재밌는 글을 하나 소개하는 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강의를 할 것도 없이 제가 그냥 수정 방송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짧기 때문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당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얘기 두 번째 두 편에 해당되는 제목인데요. 당궁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예에 대해서 예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서 주로 이 당궁은 상제,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 상복에 관한 거. 그런데 여기에서 시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자하고 증자는 공자의 수제자들이에요. 그냥 정말로 10대 그 철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자 수제자들. 자하는 문학에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의 뭐 천재적인 사람이죠. 근데 자하가 자식이 죽었어요. 상은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명은 실명했다 소리예요. 실명했다. 실명했건을 증자가 그 소식을 듣고서 조문,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우리가 위로할 때 조문한다 그러잖아요. 그 가족들한테 그 조문한 거예요. 조문에 가로되 내가 들으니 친구가 실명을 하면은 위로한다고 하니 증자가 곡했어요. 서로 부둥켜하고 곡했죠. 서로 자아도 또한 곡한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부둥켜하고 곡한 거죠. 천호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자아가 자기 딴에는 변명할 겸 이런 식으로 둘러댄 거예요. 아, 내가 눈을 잃은 거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나는 잘못이 없다. 운명이지. 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증자는 노에서 말하기를 상아. 자, 요런 게 중요해요. 상은 자아의 이름이거든요. 자아는 상의 자고. 자라고 하는 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말하면 성년식일 때 뭐 20살이지겠지만은 정확하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15살에 20살 때에 선생이나 부모님이 이름 대신에 자를 써줘요. 어른이라고. 그런데 증자보다 자아가 상당히 연배예요. 선배라고요. 그런데 자의 이름을 바로 부른 거예요. 상아 이렇게. 여러분 오늘 관점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건방지잖아요. 후배놈이 자기 이름을 막 부르고 그것도 얼굴에다가 그냥 노기를 개가지고 그냥 막 그냥 꾸짖듯이 네가 어찌 죄가 없는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어찌 죄가 없다고 하느냐. 여하무죄야오. 나와 너가 부자는 공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수사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수사의 땅에서 선생님을 섬겼는데 같이 섬겼었지 않느냐. 그러다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은퇴해가지고 너는 서하의 땅에서 노년 생활을 보내면서 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너는 공자처럼 선생님처럼 행세하는 그 의심을 받았으니 네 죄가 하나다. 그 다음으로 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상을 잘 치렀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다. 네 죄가 두 번째다. 왜냐면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 상을 잘 치렀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네 눈을 실명을 했으니 그것은 네 죄가 삽니다. 왜냐면은 자식이 죽은 것을 부모가 죽은 것보다 더 애통했기 때문에 상명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자가 이렇게
자식이 죽으면은, 먼저 죽으면은 부모님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돌아가시는 것도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은 정상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식이 먼저 죽으면은 이거는 뭐 애통한 거죠. 정말로. 말은 못하지만은 이건 인정상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아는, 증자는 꾸짖은 거죠. 과했다 이거죠. 지나쳤다. 슬프다고 해서 몸을 상할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네가 어찌 죄가 없으리요. 딱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아의 그 다음에 행동이 굉장히 본받을 만해요. 자아는 자기가 짓고 있었던 지팡이를 바로 내던지고 증자한테 절을 한 거예요. 바로 엎드려서 절한 거예요. 선생으로 모신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이군이 사건, 이거는 유명한 고사거든요. 친구들과 떠나가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궁색하게 혼자서 외롭게 지낸 것이 너무나 오래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범해도 그것을 충고해 주는 친구와 동료가 없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자도 자하 두 분은 나이를 떠나서 도로서 사귀었다는 거예요. 도로서.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름을 막 부른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또 해드리면은 연암 박지원 선생이 열화일기, 열화를 여행 가시면서 그때 청나라 막 강의제일 거예요. 70주 탄신 저거 하면서 6개월 동안 같이 따라가셨을 때 중국 학자들하고 이제 수담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논어를 보다 보면 공자가 제자들을 이름 부를 때 바로 상하 또는 사는 누구냐면은 이제 자공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증자 같은 분은 삼하 이런 식으로, 아내 같은 경우는 회하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자를 안 불렀다는 거예요. 반면에 맹자는 맹자의 제자하고 토론하고 맹자에 보면은 전부 다 맹자는 후배들, 제자들을 자를 불렀어요. 왜 그랬느냐? 그래서 연하 박지원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은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를 알았어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성인이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면서 아버지처럼 섬긴 거예요. 공자도 그걸 알았고 자기 제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맹자는 달랐어요. 맹자의 제자들은 맹자가 성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정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제자들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를 불렀다는 것은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면의 그런 모습을 연암 박지원 선생이 열화일기에서 기록한 것을 제가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이렇게 볼 때 이게 굉장히 이게 구어체거든요. 대화의 형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굉장히 생동감이 있잖아요. 글이. 이런 게 바로 명문이에요. 예, 명문. 생동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얘기 당궁편은 고문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필독서로, 거의 그냥 외우는 걸로,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문자 공부도 했던 거예요. 그만큼 당궁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뛰어나고, 당궁의 상당 부분이 공자 가어에 또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책 읽던 방식으로 한번 송독을 하겠습니다. 자하상기자이상기명이 어느 증자 조지왈로되 오는 문지야하니 붕우상명즉 곡지라 하시고 증자였고 하신데 자하였고가 천호와 여지 무죄 아니라 증자노할 상하여 무죄아리요 오여여로 사부자의 수사지간하다 소니
태인호 서아지상하야 사서아지민으로 은여 부자하니 이제일야라. 상이진노대 사민으로 미유문은 하니 이제야라. 상이자오대 상이명하니 이제삼야은을 이왈 이야 무지열이요. 자투기장이배왈 오가으라 오이군이 사끄 여기군이라. 예, 오늘 뭐 짧은 시간에 그 임시 방송을 이제 편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한번 옆길도 새겸해서 한번 글 하나 소개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